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에 가제보를 이용해서 시뮬레이터까지 실행시키는 영상까지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시뮬레이터 내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 범펄봇 워크스페이스에서 컨트롤러를 만들어 줄 건데요. 네, 터미널을 여신 다음에 범펄봇 워크스페이스로 들어가시고 소스 파일, 소스 폴더로 가신 다음에 리스트를 보면은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examples 폴더랑 그다음에 URDF 시뮬레이터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이 담긴 디스크립션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키지를 하나 만들 건데 create 패키지 로봇 롤러 네, 시플벌이랑 파이썬까지 이제 종속 의존을 해가지고 범펄봇 컨트롤러를 만들겠습니다. 이 컨트롤러는 시뮬레이터에 있는 로봇을 동작하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제 패키지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패키지가 완성이 만들어졌으면은 리스트를 입력하고 네, 이제 컨트롤러가 생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시 VS 코드로 들어오시면은 이 아까 example description 그다음에 컨트롤러가 있는데 컨트롤러에서 총 두 가지 파일을 생성할 건데 처음에는 하나는 이제 YAML 이제 yam이라는 파일을 생성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런치 파일 컨트롤러 런치 파일을 생성할 겁니다. 그럼 이제 컨트롤러에서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 yam 파일을 담을 config 파일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해주시고 새 파일로 들어가 컨트롤러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이 파일 안의 내용은 저희 GitHub에다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제 왼쪽 바퀴랑 이제 오른쪽 바퀴에 대한 컨트롤러 구성 요소입니다. 작성을 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신 다음에 이제 이것을 작성할 목적은 로봇의 바퀴 컨트롤러 설정을 정의하는 것이고 이제 각 바퀴 왼쪽 오른쪽에 대한 속도 컨트롤러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제 같이 뭐 한 번에 만들어도 되지만 따로 이제 구성 파일을 뺀 이유는 컨트롤러 설정을 코드와 분리하여서 이제 나중에 관리하기 쉽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로스 컨트롤러와 관련된 노드들을 실행하는 이제 컨트롤러 런치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범퍼블 컨트롤러 폴더 안에다가 컨트롤러라는 폴더를 만들고 안에 컨트롤러 런치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똑같이 폴더에다가 코드를 작성을 해놨으므로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방금 만들었던 config simple yaml 파일을 참조를 하고
그다음에 로봇 스테이트 퍼블리셔 노드를 실행해가지고 로봇의 상태를 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롤러 매니저를 실행을 해서 정의된 컨트롤러들을 관리합니다. 이제 이렇게 런치 파일을 만들게 되면은 여러 노드와 파라미터를 한 번에 실행해서 로봇 제어 시스템, 그러니까 간단히 개발하기가 좀 간편해집니다. 네, GitHub로 들어오셔서 리드미 파일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지금 컨트롤러 패키지 생성을까지 이제 하고 파일을 코드를 수정을 했으니까 추가를 했으니까 컨트롤러 실행을 하겠습니다. 파일들을 다 저장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조인트 스테이트 컨트롤러는 이 바퀴 왼쪽 오른쪽 바퀴의 위치랑 힘에 대한 그런 값들을 저장하고 있는 토픽입니다. 파라미터입니다. 네, 터미널 다시 시작해 주신 다음에 워크스페이스로 이동하고 활성화를 시켜 주신 다음에 로스 런치 가제보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줍니다. 네, 이제 가제보가 실행이 됐으면은 잠깐 내려놓고 컨트롤러를 또 실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컨트롤 시프트 O를 눌러서 분할해 주신 다음에 이제 범폴봇 WS 여기 이 폴더에서 컨트롤러를 실행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워크스페이스를 활성화를 해주시고, 이게 이 위에 터미널과 아래 터미널을 개별인 거기 때문에 활성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밑에서도 잘못 입력을 했네요. 다음에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이 컨트롤러 런치 파일을 로스 런치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로딩 컨트롤러가 총 3개가 나와 있는데, 조인트 스테이트 컨트롤러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이랑 오른쪽 바퀴에 대한 위치랑 이제 어떤 힘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에 대한 값이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는 정보들을 포함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두 개는 여기 해당 파라미터의 값을 보내게 되면은 이제 이 시뮬레이터의 로봇이 움직이게 되게끔 하는 컨트롤러입니다. 다시 터미널을 여신 다음에 토픽 리스트를 입력을 하면은 방금 저희가 컨트롤러를 실행을 하면서 추가됐던 조인트 스테이트랑 레프트, 라이트 바퀴 두 개에 대한 파라미터가 리스트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조인트 스테이트의 값을 가져오면은 두 바퀴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출력되게 됩니다.
조인트 스테이츠 하면은 이제 휠 라이트 조인트랑 레프트 조인트에 대한 계속 값이 나오는데 이제 이 실제로 값을 이 로봇 바퀴를 제어하기 위해서 새 터미널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두 토픽에다가 값을 전송을 하면은 이 시뮬레이터에 있는 로봇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로스 토픽 퍼브 휠 레프트 컨트롤러 커맨드 토픽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std msgs 로트 보내는 이제 문자열의 형식이고 그 값은 데이터는 0.5를 보내면은 이제 왼쪽 바퀴가 0.5의 속도만큼 회전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지 이제 엔터를 치면은 스토픽 퍼브 제가 잘못 입력했는데 보시면은 시뮬레이터 내에서 이 왼쪽 바퀴만 회전을 하니까 이제 왼쪽으로 회전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추가로 토픽 리스트 이제 이 오른쪽 바퀴에다가도 부하를 한번 이제 걸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바퀴에도 같은 속도, 같은 힘으로 0.5만큼 주면은 이제 두 바퀴 모두 같은 힘과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똑바로 전진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오른쪽 바퀴에다가 컨트롤 C를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 바퀴에다 마이너스 5만큼의 힘을 주면은 이제 제자리 회전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바퀴에다가 마이너스 0.5만큼 값을 줬을 때, 네, 이제 오른쪽 바퀴는 이제 뒤로 회전을 하게 되고요. 왼쪽 바퀴는 계속 0.5니까 0.5만큼 앞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 로봇이 제자리 이제 회전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